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지금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오늘도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이 계속되니까요.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전까지 시장이 좀 움직여줄 수 있을지 오늘의 시장 직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시장 직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좀 혼조세인데 그나마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저께 이제 하락분을 좀 만회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이 열리기만 이제 기다리셨다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뭔가를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제 이제 김영민의 시장 직설은 전강 후약의 의미. 최근에 우리 국내 주식 시장 보면은 오전에 뭔가 좀 상승 시도가 좀 들어오다가 오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테크니컬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오전장에 미리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아놓는 것보다는 오후장에 매수하시는 게 확률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오히려 오후에 샀다가 오전에 튈 때 그냥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오후에 담아놓는 이런 이제 전략이 저는 훨씬 더 좀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을 오전에 이제 반영을 하지만 실제 수급의 움직임은 장이 끝나는 무렵, 특히 오후 2시 이후에 방향성이 이제 결정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 상승하잖아요. 제가 어제 장 끝나기 전부터 오늘 코스닥 시장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장 막판에 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한 이제 매도를 좀 했었습니다만 막판에 이제 외국인들이 주요 종목들 매수를 좀 해주면서 매도 금액을 딱 줄여놓고 끝났고 오늘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미증시가 반등한 것도 있습니다만 코스닥 지수가 이제 시작하자마자부터 이제 V자 반등이 좀 들어왔다가 지금 장중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움직임을 포착하더라도 오후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에 FMC 회의 결과 나오고 또 BOJ 금융정책회의 실제로 일본이 진짜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 이제 결정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종목 장세에 대한 이제 분위기는 분명히 이제 추석 연휴 이후까지도 진행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실 때 오전장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자꾸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후장의 수급 동향을 이제 보시면서 전각 후양의 이제 기술적인 패턴을 좀 이용하는 게 지금 시장에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의 수급 동향을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의 시장 직설 잘 들어봤고요. 저희가 오늘도 시원한 커피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퀴즈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어제 퀴즈 정답은 첨생법이었고요. 네. 당첨자분들은 화면 하단에 자막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퀴즈 문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퀴즈 내용이 갈수록 조금 어려워진다는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좀 들긴 하는데 네. 어제 정답은 이제 첨생법이 정답이었고요. 오늘 퀴즈 또 바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미국장에서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 이름을 이제 맞추는 건데요. 요즘에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빌빌대고 있습니다만 네. 엔비디아 대신에 또 AI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 브로드컴도 지난주 후반에 이제 급락했다가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 파동을 딛고 오늘도 제법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S&P 500 기업 중에 가장 상승폭이 컸던 기업이 있었어요. 네. AI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성장과 긍정적인 이제 전망을 좀 제시를 하면서 이 기업이 오늘 11%가 넘게 급등을 하고 끝났거든요. AI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요 기업을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이제 퀴즈다. 힌트를 좀 드리면 글자 수는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요 기업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시고 지금 생방송 화면 같이 이제 캡처해서 인증샷 같이 보내주시면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 수 세 글자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기업일지 오늘도 샵 2034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오스코텍 41,000원 비중 10% 말씀해 주셨고요. 유한양행은 급등했는데 오스코텍은 왜 못 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차트 보면 주가 변동성이 좀 크던데 유한양행처럼 갈 수 있을까요? 네, 유한양행이 시총 10조를 훌쩍 넘겼는데 지금 네. 오스코텍은 1조 4천억, 1조 5천억 여기서 전혀 움직이질 못하고 오히려 최근에는 또 주가 낙폭이 유한양행이 이제 조정 조금 들어오니까 오히려 오스코텍은 더 심하게 좀 기술적으로 좀 주가가 주저앉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유한
유한양행이 이제 미국 FDA 이제 판매 허가 받은 거에 대해서 말손 800만 불, 600만 불 정도 이제 수치를 한다. 그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이제 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40%를 이제 오스코텍이 이제 수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240억 정도를 또 오스코텍이 이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이제 구조들이 단순히 이제 마일스톤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제 렉나자 판매에 대한 로얄티도 똑같은 구조로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받는 것 중에 40%는 이제 오스코텍 쪽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 현금 흐름만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오스코텍은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 항상 이런 식의 저평가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그게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름값에서 유한양행에 비해서 이제 오스코텍이 부각이 좀 덜 된 거잖아요. 아무래도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 항암제 중에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은 기업이 유한양행이다라고 다 이제 대서특필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원 개발자인 제노스코를 보유하고 있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부각이 상대적으로 좀 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치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이름값의 이제 측면에서 오히려 유한양행이 아주 강하게 오버슈팅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고 오스코텍도 지금 정도 구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점 매수를 좀 해놓으신다면 최소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시가총액이 지금 아무리 못해도 2조 원 이상은 가야 그나마 좀 적정 수준 정도 렉나자 성공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못 간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상승 여력을 감안했을 때는 유한양행보다 오스코텍이 훨씬 더 상방이 좀 열려 있다. 지금 41,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주당 한 10% 정도 지금 좀 물려 있으신 가격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저는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일단 1차 목표치는 정고점이었던 45,000원 정도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저평가다. 지금을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자입니다. SK 이터닉스 2만 원, 비중 15% 말씀해 주셨고요. 신재생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좀 영향이 클 것 같은데 네.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SK 이터닉스가 오늘 딱 보면은 미국 대선 토론회 지금 아마 생중계 많이들 오늘 오전에 보셨을 거예요. 네. 생각보다 해리스 후보가 말을 정말 잘한다. 근데 말을 잘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토론회 분위기 자체가 어찌 보면 해리스가 토론회를 이제 주도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제 방어적인 이제 그런 입장에 이제 놓여 있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선 판도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IRA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2차 전지 업종한테는 수혜가 될 수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지금 SK 이터닉스가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서 한 18% 정도 급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ESS 신재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쪽 분명히 좀 보셔야 된다. 토론회 끝나고 나면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특히나 또 SK 이터닉스는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까지 했잖아요. 무증 신주가 이제 다음 주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무증 신주가 또 상장이 좀 될 거기 때문에 그 이슈를 앞두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좀 잘 들어오고 있다. 지금 2만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물려 계십니다만 충분히 저는 기술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아마 무상증자 발표 이전에 2만 원에 사셨다면은 한 20% 정도 지금 주가가 이제 조정이 좀 된 거기 때문에 무증으로 인한 이제 권리락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한 18,000원, 19,000원 정도만 와도 수익권에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의 20% 정도가 다음 주에 이제 무증 신주가 이제 계좌로 입고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수익 매도가 가능하다.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하고 있고 SK 이터닉스 그다음에 뭐 CS 윈드 같은 이런 풍력 관련된 어제 CS 윈드 제가 이제 상담해 드릴 때도 오늘 토론회에 있는 거 좀 주목하시라는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태양광 풍력 그리고 ESS 이쪽 분야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반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토론회 끝나고 나서 미국은 이제 한밤중이잖아요. 이제 내일 되면 이제 미국장 개장하고 나서 막 이제 대선 토론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리뷰들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 쪽으로 조금 이제 유리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 추가적인 이제 시세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를 좀 잡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이터닉스 잘 들어봤고요.
들어봤고요. 다음 문자입니다. 삼성전자 76,000원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빠질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증권가에서도 목표를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던데 네. 올라와 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할 말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제가 공개 방송 있으니까 삼성전자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사고 계시는데 저는 사는 건 좋다라고 보지만 과연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 어떤 종목이 먼저 이제 반등이 들어올 거냐. 지금 삼성전자를 비중을 20%나 들고 계시면 정말 속이 쓰릴 수밖에 없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같이 보유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불과 한 달 전에 대한민국의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막 올렸어요. 목표가를 올린 이유는 이제 레거시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3분기 때 영업이익이 무슨 12조, 13조 나온다 이랬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영업이익이 생각해 보니까 9조 원밖에 안 될 것 같아. 이런 리포트를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레거시 쪽은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기가 좀 힘들고 재고에 대한 부분들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이클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요. HBM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요 고객사의 수요 스케줄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제 생산 스케줄이 맞춰 있고 HBM 가격은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내년에도 사실상 HBM 설비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어쨌든 HBM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강한 하이닉스가 이제 반등 강도도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이 너무 감회도인 게 여러분들 작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수십조 원 적자가 날 때도 65,000원의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장중에 지금 65,000원도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뭔가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외국인들의 투매가 또 시장에 대한 투매도 분명히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가는 저는 절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된 구간까지 빠졌다라고 보고 상승을 할 때 과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방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 다만 비중이 너무 높으면 심리적으로 조금 이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따 무료 방송에서도 삼성전자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댓글인데요. 우사랑님, 아모레퍼시픽 13만 8천 원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네, 화장품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ODM 기업들 중심으로 특히 또 미국 쪽 수출이 좀 가파르게 증가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먼저 이제 시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은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좀 부진하면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다행히 지금 회복되는 국면이고 아마 3분기 때는 중국 쪽 익스포저가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실적이 좀 정상화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락하기 직전 수준이었던 한 16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뭐 지금 정리하는 것보다는 16만 원 정도까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다렸다가 그래도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수익 매도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16만 원 정도 그 정도 올라오면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계속되니까요. 문자나 유튜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보유 종목 수익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엊그제 편입했던 펩트론이 28% 수익 중에 네. 있습니다. 오늘 장대 항목 나와주고 있는데 이대로 수익 실현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펩트론은 저는 충분히 6만 원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네.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월요일 날 제가 펩트론을 유증 악재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개를 해드렸던 이유가 발행 가격이 45,000원대인데 발행 가격 밑으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펩트론 입장에서 유증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물론 발행 가격을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이제 배제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고 유증 악재가 이제 다 반영된 그야말로 이제 최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틀째 이제 급등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 20%가 넘는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한 30%가 넘었을 거예요, 수익률이. 그 정도로 좀 강하게 올라갔다. 다만 이 자리에서도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어쨌든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남아 있고 유증을 성공하고 나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유증 기준일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23일까지 이제 주주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목요일 날까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아마 유증을 받기 위한 수급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6만 원 정도까지도
내년에도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단기 목표가 6만 원을 좀 상향해가지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6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어제 편입했던 인벤티지랩이 10% 수익 중에 있는데요. 이 종목도 비만 치료제 대장주로 어제 15% 넘게 급등 보여줬습니다. 이대로 목표가 터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네. 시장에 좀 중심에 있었고 오늘도 역시 펩트론이 또 급등을 하면서 인벤티지랩도 운 좋게 어저께 이제 장중에 딱 누른 자리에서 제가 이제 18,300원대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냥 하루 만에 벌써 또 10%가 넘게 수익이 났거든요.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한 번 더 좀 짚어드리면 지금 직전 고점 2만 원대에 딱 저항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봉, 월봉을 열어보면 아직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2만 원 뚫으면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23,000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어쨌든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월말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모 이제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인벤티지랩이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 IBL 이제 드러그 플로이드 기술이 사실상 이제 상용화 단계로 이제 좀 진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모멘텀을 이제 감안하면 한 2만 원 정도를 이제 뚫어내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50일 신고가 정도는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벼운 종목이잖아요. 펩트론에 비하면 훨씬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 인벤티지랩을 목표가를 좀 잡아드린 거니까 조금 더 보유하면서 2만 원 뚫는지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벤티지랩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지금 대선 토론회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이쪽이 막 움직이는데 저는 실질적인 수혜주는 첨단 산업 관련주라고 봐요. 네. 바이드노믹스가 계승이 될 거고 바이드노믹스 때 그야말로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상승, 역사상 유례 없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이제 경제 구조가 계속 승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결국 첨단 산업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빠져 있을 때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 반도체가 빠졌을 때 같이 빠졌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53,600원의 재룡전기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또 수출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변압기 수출이 여전히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한 2년, 3년 동안에는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북미양 이제 수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주들이 대거 반등을 한다는 건 결국은 수출이 잘 되고 있다. 뭐 환율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이제 논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또 해리스 후보가 또 지지율 역전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분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마도 첨단 산업, AI 쪽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 이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저는 강하게 올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피습을 당하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부터 공교롭게도 AI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면 이제 다시 해리스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 역시나 또 AI 포함해서 빅테크 기술주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간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그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룡전기 주가가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잖아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64,000원, 손절가는 4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재룡전기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64,000원, 손절가 47,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1,250원 현재가로 파로스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네. 3월 달에 최고가 대비해서 역시 이 종목도 반토막 나 있는 상태. 지금 사실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중에서 뭐 웬만한 종목들은 다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 그 정도로 지금 심하게 지수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AI 솔루션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이고요. 다른 AI 솔루션 기업들하고 확실한 좀 차별화가 있는 건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이미 이제 파이프라인 미국 FDA의 패스트 트랙 승인을 받은 이제 파이프라인도 두 건이나 있어요. 지금 PHI 101, PHI 501 이 두 건은 미국 FDA의 희귀의약품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PH 201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달에
유한양행 쪽으로 또 기술 이전까지 했거든요. 요즘에 뭐 제약바이오는 유한양행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암제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유한양행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다. 결국은 AI 솔루션만 이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발굴한 파이프라인이 임상의 단계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파러스 아이 바이오라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AI 산업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 AI 솔루션, AI 의료기기 어제 또 루닛이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로슈 쪽에 이제 또 공급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 20% 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런 단발적인 이제 흐름이 한 번 정도는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지금 낙폭 과대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좀 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8,8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I 신약 개발 사업의 선두를 이어갈 수 있을지 파러스 아이바이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주들이 뜨거운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신재생까지 어디서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장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이제 대선 토론회 끝났으니까 향후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제 전망 그리고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성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내일도 계속되는 종목 상담도 문자나 유튜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